손매난 박사의 뇌 정신 건강. 손매난 박사님과 함께 매주 이 시간 우리의 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묘막측한 우리의 뇌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해도 또 자녀들에 대한 이해도 또 교회 학교에 대한 이해도 넓혀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시고 코엔대학교 본교 부총장이신 손매난 박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네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5월을 지나서 더 아름다운 6월 됐습니다. 네, 네. 시간이 빨리 가는군요. 6월에도 강건하시길 네. 소망합니다. 네. 지난번까지 우리가 주로 시냅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요. 네. 지난번에는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네네. 가소성이라는 게 변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계속 변해간다. 예. 그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원리가 뇌의 가소성의 기능 때문에 우리가 치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치유는 바로 그런 원리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멈추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항상 뇌는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열심히 자극을 줘야 되겠습니다. 네. 믿든지 안 믿든지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어려움은 누구든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고 예, 예. 그 극복하는 데 여러분 모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네네. 네. 자극이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좋은 자극들을 좀 많이 주면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긍정적인 자극. 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뇌의 구조로 들어가는데요. 뇌의 구조를 익히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박사님? 다 뇌가 이제 뇌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세포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세포가 이제 대뇌 피질이라든가 다 있잖아요. 대뇌 피질에도 150억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뇌 피질에서 역할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연결은 다 있을지라도 그 대뇌 피질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전두엽이라는 거죠. 네. 전두엽. 그래서 전두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두정엽이 있다든가 후두엽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대뇌피질이라고 하셨는데 대뇌피질이 대뇌인가요? 네네. 네. 박사님 근데 인간의 뇌가 얼마나입니까? 1.4kg 정도 네. 되고요. 우리 몸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작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 포도당의 소비량을 25%를 다 뇌에서 다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우리가 포도당은 소비가 되거든요. 네. 잠을 자고 있어도. 네.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산소하고 포도당이 없으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뇌가 우리 인생을 다 좌지우지하면서 컨트롤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뇌는 우리 인체 2%밖에 안 되지만은 마음과 정신, 몸을 조절하는 이제 사령탑이 우리가 뇌라는 거죠. 네.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면서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네. 또 후두엽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그러면 이제 뇌 구조, 이 대뇌 피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전두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마엽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제 머리 앞쪽, 앞에 제일 예. 앞쪽 예. 이걸 이제 예. 이마엽이라고 하고요. 예. 이것은 우리가 사고하고 추리하고 기억하고 말을 하고 또 지능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전두엽입니다. 네. 언어 센터가 있고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다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몸의 모든 부분은요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두엽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해서 몸은 뜨거움, 차가움, 촉각 같은 감각 신호를 다 받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정엽이 있는데 두정엽은 뇌의 이제 꼭대기, 맨 꼭대기 전두엽 바로 뒤쪽과 축두엽이라는 것은 이제 양귀 위에 전축두엽이라고 하거든요. 그 바로 그 위에 이제 위치하면서 공간 지각 또는 방향 감각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 뇌 속에 생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좌우를 구별한다든가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몸으로부터 전해오는 감각 신호를 이해하고요. 또 무게, 모양,
재질 등을 판단을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깜깜한 밤에도 어디가 내가 물건을 집에서 찾지 않아요? 그러죠. 찾을 수 있는 건 그 공간,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투정력이 발달이 잘 돼야 되고. 투정협에서 기능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시각장애인들은 바로 이게 문제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측두엽 있죠. 측두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청각과 미각과 후각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기 기억을 담당한다고 그랬죠. 그 지난 시간에 측두엽이 이게 맞아요. 이제 네, 10세부터 네. 12세 또 이제 완성이 되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가지라. 그러면은 장기 기억이 저장이 되니까 일평생을 살아도 밖으로 뛰쳐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의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청각학습, 시각학습, 또 정서적인 그런 안정성, 또 언어의 이해, 처리 능력, 또 소리뿐만 아니라 맛에 대한 기억도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예전에 상처나 고통 이런 것을 치유해 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역시 측두엽과 관련이 많겠네요. 예, 측두엽 안에 이제 우리가 또 변형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거기서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시간 될 때 이제 그런 뇌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떤 뇌가 있나 이제 이것만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두엽은요, 정서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귀 위쪽, 양쪽 귀 쪽이죠. 이것이 자안의 운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두엽도 자안의 운해가 두 개가 있고 양쪽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도 2개고 또 측두엽도 2개고 두정엽도 2개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후두엽도 다 2개죠. 양쪽 전후로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면 호도를 생각하면 돼요. 호두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주 표현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 정신을 차분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측두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서를 안정시켜주고요. 다 이제 역 기능에 이제 이상이 있을 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뇌기능 척도 검사를 통해서 어느 뇌가 이상 있냐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상담에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측두엽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어떤 증상이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두엽이 있습니다. 후두엽은 바로 이제 뇌 뒤쪽이죠. 뇌 뒤쪽에서 시각과 시각 정보를 담당합니다. 그 시각 기억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 눈으로 본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이것을 기억을 저장해서 제일 뒤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뇌로 보는 거네요. 그럼요, 뇌로. 다 뇌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 같아도 뇌로 보는 것이죠. 아주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후두엽과 두정엽을 갖다서 우리가 감각 영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뇌의 영역들마다 전두엽이면 어떤 역할을 하냐.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충동. 그러니까 충동 조절 장애가 왜 오겠어요? 바로 전두엽에 문제가 있으면 조절을 못하죠. 우리가 측두엽이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측두엽은 우리 감정의 뇌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10 내지 11세에 완전히 발달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전두엽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전두엽의 뇌는 지난번에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면은 수초화 현상 있잖아요. 이런 것이 늦게까지 됩니다. 계속 발달을 하는군요. 늦게까지 완성이 25세 정도까지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두엽의 수초화 현상은 이것을 이제 요즘 고등학교층에서는 마리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마리집. 또는 이제 영어로는 미일렌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발달이 25세 전두엽의 마리집은 25세 정도가 돼야 발달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때 우리가 뇌의 성인은 한 25세로 잡아준 것이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전두엽이 완성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성격도 거기서 다 만들어지고 측두엽은 이제 우울증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고 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뇌의 구조에 대해서 대뇌 피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두엽은 앞에 이마 쪽이고요. 두정엽은 백회라고 그러죠. 예. 예, 머리 꼭대기 쪽이고 후두엽은 뒤통수 쪽. 뒤통수요. 예, 이렇게 해서 뇌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뇌의 각각의 구조에 따라서 또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 이상이 있을 때는 그 뇌의 문제. 부분에 대한 또 치료가 함께 네네, 병행이 그렇습니다.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항상 이런 뇌기능 척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보면은 또 어느 정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적당한 치유를 위해서는 상담을 위해서는 또 그런 방식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손면한 박사님이셨습니다.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시고 코엔대학교 본교 부총장이신데요. 손면한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